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주말 한정 알바를 하고 있던 모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풀어봐도 될까요? 24시간 영업인 이 가게에서는 직원들 중에는 영감이 있다 하는 사람은 없었고, 영감이 있다는 단골 손님이나 영감이 있는 매니저에게서 가끔 자기 사생활에서 일어났던 괴기 체험을 듣는 일은 있었습니다. 딱 지금 같은 계절이죠. 심야에 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한 번은 토요일 7시에서 새벽 3시까지 시푸드 쪽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밤 12시를 넘겼을 무렵, 저와 같은 대학생 정도 되는 남자 5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진짜 위험했어 거기. 이젠 안 가는 게 좋겠다. 담력 시험 가자던 놈 누구냐? 그렇게 흥분한 듯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놈들 심령 스팟 갔다 왔구나. 딱 맞지만요.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어서 주문 결정되시면 불러주세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놈들 목소리가 대박 큰 거예요. 손님도 적고 한가했던 저는 카운터 안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에이 늦네. 우리 차 제대로 따라온 건가? 괜찮겠지. 설마 사고 난 건가? 문자해볼까? 잠시 후 몸집이 작고 안경 쓴 A 같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와. 왜 늦었어? 걱정했잖아. 먼저 와있던 놈들이 웃으며 말했는데요. A는 초췌해진 모습으로 무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물과 메뉴판을 가져갑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A는 니들 진짜 장난 좀 치지 마. 진짜 먼저 가버리냐? 합니다. 그러자 다른 놈들은 미안해. 솔직히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웃기냐? 웃을 일이 아니잖아. 뭐가? 뭔데? 그래서 제가 주문은 했더니 메뉴가 정해지면 부른다며 쫓겨나 카운터 정 위치로 돌아갔죠. 저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었어? 정색을 하고는. 차가 2대 있으니 좋잖아. 한 대 5명밖에 못하니까. 그러자 A가 따라왔어. 야바이한 놈이 따라왔다고 하네요. A는 완전히 화가 나 있었고 먼저 왔던 일동에게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재밌어지네요. 이놈들 A를 놔두고 도망쳐온 겁니다. 저는 점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됐고 누가 부르지 않기를 바라며 카운터 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A가 어떡하냐고. 내가 차에다 태워왔을지도 몰라 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태워봤다는 건 그 건물 안에서 봤던 그림자? 먼저 온 놈 중 하나가 물어보니 A는 붙은 것 같아 나한테. 그러자 한 놈이 진짜로 말하는 거야? 좋아, 사진 찍어봐. 찍어. 찰칵. 그때까지 놀리던 분위기였던 놈들이 소리칩니다. 진짜잖아. 야바이 찍혔어. 어디? A가 그만해. 그러는 중 그중 하나가 A를 등 쪽으로 돌리면서 간단한 액막이 같은 걸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놈만은 시종일관 묘하게 냉정한 상태였습니다. 액막이를 하면서요, 이놈이 이거 효과 있으니까 괜찮아. 여기 두고 갈 거니까, 응? 라는 겁니다. 두고 간다니 우리 가겠냐? 솔직히 그땐 별로 신경도 안 썼고 그 뒤로 A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 만빵이었죠. 저는 주문을 받으러 가는 김에 참지 못하고 물어보고 말았어요. 저 손님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 땡땡이라고 알아요? 거기 갔었어요. 땡땡이란 제가 사는 곳에서도 유명한 최고의 심령 스팟입니다. 엄청나게 야바이해서 오컬트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망설여지는 곳이죠. 저는 모처럼 만이니 사진 좀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안 보는 쪽이 좋을 텐데요. 그러면서 곧 지울 거라며 보여줬습니다. 진짜였어요. A와 뒷창문 사이에는 소파 등받이 정도의 공간밖에는 없었는데 어깨너머로 노숙자 같은 여자가 확실히 찍혀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죠? 하는 일행. 저는 영감도 없고 영 체험도 없었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 진짜로 있구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무서워서 아침까지 있겠다는 그놈들은 조금씩 진정된 뒤에는 심령 스팟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됐고 아침이 되어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 자칭 영감이 있다는 단골이 왔는데요.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게 분위기 바뀌었네? 네가 좋아하는 귀신 말이야. 여기 있어. 조심해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 앵마기 하던 대학생이 말한 두고 간다 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럴 것도요. 이 가게에서 갑자기 빈번하게 괴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진에 찍혀있던 여자를 연상케 하는 그런 증언도 많았어요. 점장님은 귀신은 믿지 않는다고 센 척하면서도 자기 호부인 염주를 손목에다 계속해서 차고 있었는데요. 그게 튕겨나가듯 끊어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 무렵에 기괴한 현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교적 엄청났습니다만 이것저것 너무 많아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그 대학생들 일에 대해 다른 직원이나 손님들에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알바나 직원, 결국에는 손님들까지도 그 가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귀신을 목격하거나 하는 괴기현상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에 반해 나만은 가게가 망해 그만두게 될 때까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건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 스팟에서 돌아온 성가신 손님들은 대체 뭐를 놔두고 간 것일까요? 그리고 그 후 가게에서 일어났다는 여러 괴기현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스레에서 약 10개월 뒤 오컬트를 미치게 좋아하는 이른바 일이 다시금 스레에 나타났습니다. 일이 일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을 덮친 여러가지 괴기현상이란 이전에 이 스레에다 제가 알바로 있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담력시험 갔다 돌아온 손님이 붙여왔다는 걸 가게에 두고 갔다 하는 이야기를 투하했던 놈입니다만 그 후 가게에서 계속되던 괴기현상에 대해 자세하게 써볼까 합니다. 현상 자체는 그리 큰 것도 아니었고 저는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의 제 시프트는 평소엔 주 3일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와 일요일 주간 입주. 이 모든 게 담력시험에서 돌아온 손님 중 하나가 붙여온 귀신 같은 걸 멋대로 가게에다 두고 간 뒤의 일입니다. 1. 매니저가 손님용 여자 화장실에 못 가게 되었다. 직원은 손님용 화장실이 지저분해지진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나지 않으면 휴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로도 돌려가며 화장실 청소를 해야만 하는데요. 매니저가 여자 화장실에 오래 못 있겠다. 가능하면 안 가고 싶다. 하게 된 겁니다. 여자가 화장실 칸 위쪽에서 가끔 얼굴을 내미는데 목 아래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손님들에게서 여자 화장실 청소 도구 칸이 저절로 열려 위험하다는 클레임도 들어왔고 그래서 점검했지만 고장이나 문이 헐거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니저는 영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하튼 여자 화장실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문 닫기 한 달 정도 전 일인데요. 아이 하나가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 하며 난리를 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엄마도 곤란해하고 있어서 알바 중 하나가 왜 화장실이 싫으니?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화장실 위쪽에 무서운 여자가 있어 하더니 우엥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 남자 화장실에조차 못 가겠다고 게다가 직원용 화장실도 거부했기 때문에 엄마는 근처 편의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매니저는 저 애한테도 보였나 보네 라고 했습니다.
2. 점장님이 뒤쪽 개인 사무실에서 발주와 정산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그 개인실에는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서는 요리하는 곳이 보입니다. 탈의실 또는 세면실이나 직원용 화장실에 갈 때 직원들은 그 창문 앞, 즉 주방 옆을 지나게 되는 거죠.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부스스한 긴 머리에 모르는 여자가 쓱 하고 지나갔다는 것으로 작업을 멈추고 조리실로 나가 지금 누가 출근한 거야? 물어봤는데요. 아무도 안 지나갔는데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만약 도둑이나 수상한 자라면 곤란하니 만약을 위해 탈의실, 화장실을 노크하고 안을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네요. 점장님은 기분 탓인가 싶어 개인실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후문, 그러니까 식자재 반입구 문의 벨이 삐삐 하고 울립니다. 후문은 보안을 위해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 문은 열쇠가 없는 사람은 못 엽니다. 안쪽 문은 삐삐 하고 울릴 때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송이 올 시간대도 아니었습니다. 점장님은 강도 같은 걸 상상, 주방에 고기 써는 칼을 들고 문을 열었답니다. 그러나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는 것. 게다가 문을 열고 벨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도 삐삐 하며 벨이 울렸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사람 같은 건 없죠. 누군가가 작은 창문 옆을 지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벨이 울린다. 섬뜩해진 점장님은 기분 탓이야, 벨은 고장난 거고 생각하며 손목에 염주를 두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한 번이 아니고 나중에 매니저나 다른 직원도 경험한 모양인데요. 저는 당한 적이 없습니다. 3. 가게 입구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바쁜 시간 말고는 엄청 한가해서 할 일이 없으면 손님들이 언제 불러도 괜찮게 방문객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직원은 보이는 위치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현관문 부근이었는데 저와 다른 한 알바녀는 거기에서 대기하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을 바라보면서요. 그러자 그 여자애가 문 너머를 바라보며 아, 손님이다 하더니 천천히 메뉴판을 들고 준비합니다. 안 들어오나? 어머, 가버렸어. 저는 어디에 그 손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자애가 혼잣말하는 것처럼 밖에는 안 보여 어디에 그 손님이 있는 거냐 물었습니다만 지금 문 앞에 서서 들여다봤잖아 하는 거죠. 문 밖은 저도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사람이 서 있지도 않았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거짓말이지. 진짜? 여자였잖아. 놀리기라고 하는 거지. 이 여자애는 내가 이상한 말을 한다며 점장님이나 매니저에게 일러 바쳤는데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도 없던 건 정말이거든요. 점장님이 그런 장난 무서우니까 하지 말아줘 하며 저에게 말하면서 오던 순간 손목에 염주가 끊어지더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점장님은 새파래졌고 염주 구슬을 모으느라 소동이 났죠. 4. 바닥 청소업자가 왔을 때의 일. 몇 달에 한 번 심야 시간대에 바닥 청소를 위해 전문업자가 옵니다. 그날은 날짜가 바뀌기 전에 가게 문을 닫고 심야 시프트 직원이 맞아줬는데요. 문을 닫고부터 업자가 올 때까지 직원은 주방 청소를 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식당 플로어에서 실례합니다 하는 분명한 여자의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 출입구 문 잠그는 걸 잊어버려서 손님을 들어오게 만들었구나 생각. 그 직원은 황급히 나갔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여자의 낮은 목소리로 이번에는 청소하고 있던 주방 쪽에서 저기요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무서워서 청소업자가 올 때까지 유선 방송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저쪽 주방 옆을
누군가가 지나가길래 패닉에 빠져 점장님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점장님은 불같이 화가 났대요. 한밤중이도 했고 전화로 보고받았을 때 염주가 또 팍 하고 끊어져 지릴 것 같았기 때문이라나요. 5. 손님에게서의 클레이. 런치타임 때 조폭 같은 남자 손님이 이봐, 저 빈중이 좀 가라 그래 하는 불평을 했습니다. 응대하고 있던 파트타임 여성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어떤 여성분이냐고 물어봤다는데요. 아까부터 가게 주변을 어슬렁대면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잖아. 밥이 넘어가겠어? 아까는 저쪽 자리 손님을 들여다봤어 라네요. 그때 다른 손님들에게서는 그런 클레임도 없었고 밖에서 어슬렁대며 당당하게 들여다보는 여자가 있다면 직원들도 알아차리죠. 이 직원은 영문을 모르고 빈충이라는 말의 의미도 몰라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 응대하기 곤란했다고요. 그렇지만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거수자 소동은 다음날 심야 시간대 다른 손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자 손님이 비명을 질러 달려갔더니 거기 있던 여자 손님들은 지금 여자가 창문에다 얼굴 대고 들여다봤어요. 창문 아래쪽으로 숨길래 일어나서 내려다봤더니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확인했더니 거기에는 조경용으로 심어둔 식물들만 있었고 사람이 밟고 들어간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6. 빈도가 늘어난다. 아침 일찍 매니저가 모닝을 준비하는데 도어벨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며 나갔지만 입구에 손님은 없었고 주방 쪽으로 여자가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침 시프트인 FC가 출근했나 보구나 생각 계속해서 모닝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한기가 멈추질 않았다네요. 잠시 후 안녕하세요 하며 FC가 출근하니 매니저는 아까 그 그림자가 FC가 아닌 뭔가였구나 이해했다네요. 그날은 FC와 매니저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몸 상태가 엉망이 되거나 아무도 없는 설거지대에 늘어놓은 접시가 선반에서 떨어지거나 하며 알바하던 여자에게 손님이 주방 쪽 직원용 출입구로 어떤 손님이 들어갔는데 괜찮아요? 거꾸로 물어오거나 하면서요. 장난 아니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몸이 안 좋아진 매니저는 진심으로 FC를 데리고 앵마기 가서 부적이라도 받아오겠다. 점장님에게 상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출근한 제가 그 이야기를 점장님에게 듣던 중 또다시 점장님의 염주가 팍 하고 끊어집니다. 알바하던 다른 애까지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날은 집에 가버린 바람에 점장님과 저 이렇게 둘이 저녁 시간 이후에 바쁜 시간에 손님 응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매니저가 받아온 부적이 진짜로 사무실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효과가 없었는지 1번에서 3번까지의 이상한 현상은 멈추지 않았고 그 후로도 또 라는 보고가 연이었습니다. 이 정도였는데도 저는 놔두고 갔다는 여자를 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놈은 보지 못하는 거고 느끼지도 못하는 건가 보네요. 엄청 치근덕거리는 귀신이네요. 그 자리가 마음에 든 것 같으니 굿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르겠군요. 이제 곧 연휴가 시작되나 우리에게는 지옥문이 열릴 뿐이죠. 취직은 언제 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돈은 언제 벌 거냐? 아무쪼록 집에 놀러오는 조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빕니다. 특히나 프라모델이나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